네, 타세요 수익버스 수요일 오후장 수익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버스 함께 하시죠.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합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사님의 버스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두 가지 버스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LS 일렉트릭이 우리 승객분들이 내릴 생각을 안 하세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뭐 변압기 기업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신고가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또 신고가잖아요. 그래서 LS 일렉트릭, HD현대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한 종목이 신고가를 가면은 다른 종목들이 계속 연이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는 거고, 그 안에서 최근 들어서는 제가 특히나 LS 일렉트릭은 정말 많이 강조를 해드렸고, 또 공개 방송에서도 특히 변압기의 어떤 대장주 역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잇따른 어떤 수주와 그리고 올해의 어떤 실적은 거의 담보가 돼 있을 뿐더러 이미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뭐 우주 인터넷, 특히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사실 xAI에 직접적으로 전력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가장 사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우주 프로젝트에 가장 핵심 수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오늘도 사실 5%대, 뭐 6%대 추가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역시나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 특히 변압기 쪽에서는 아직 신고가를 못 가던 종목들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변압기 쇼티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AI 해외이론으로 인한 조정은 항상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변압기를 제가 추천드린 것만 지금 작년부터 한 20번에서 한 30번 정도를 연이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오늘도 반등 흐름이 잘 들어와줬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말씀드렸던 뭐 67만 6천 원 부근대까지 다 반등이 나와줘서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74만 5천 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했고요. 그리고 익절가도 62만 원으로 설정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압기 버스들 워낙 또 많이 탔는데 LS 일렉트릭도 역시 계속해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다시 한번 상향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버스도 살펴볼게요. 바로 어제 탔던 따끈따끈한 버스인데 현대글로비스 오늘도 빠르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제가 현대차 마을을 연이어 좀 네. 들리면서 사실 현대글로비스를 또 전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보선다이맥스의 지분을 11%를 들고 있는데 그 지분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극심한 저평가 국면에 진입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가 14조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8조라는 거는 지분 가치, 또 보선다이맥스가 IPO에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상장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지분의 보선다이맥스의 지분 가치만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글로비스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나서 5% 정도 좀 추가 상승이 가볍게 들어와줘서요. 저는 충분히 1차 목표가는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2차 목표가 바로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요. 29만 6천 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도 22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버스 하루 만에 목표가를 다시금 상향을 했습니다. 29만 6천 원까지도 기대하면서 같이 타고 달려가 보겠고요. 오늘 새로운 버스들도 역시 탑승을 해봐야 되겠죠. 이번에도 안 타면 아쉬운 노선으로 먼저 가볼까요? 네, 일단 뭐 첫 번째 버스는 거의 뭐 공식적으로 네. 빨간 버스 탑승하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공식적인 노선이죠. 빨간 버스 노선으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어떤 마을들로 가볼까요? 어제와 똑같은 마을을 한번 들려보도록 할 네. 텐데요. 바로 이제 대기업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그리고 SK 하이닉스, LG 엔손 마을을 지나서요. 다시 한번 현대차 마을로 또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역시도 현대차 마을 다시 들러볼게요. 이번 주 내내 현대차 마을 가고 있는데 아직도 타일 버스 남아 있는 거죠? 뭐 여전히 남아 있고요. 네. 또 그리고 현대차는 또 계열사도 있을 뿐더러 또 현대차 벤더사들도 많기 네. 때문에 현대차의 소개해드릴 종목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탈 버스 몇 번 버스인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현대차 버스 번호는요. 바로 012330 현대모비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타볼 버스 현대모비스고요. 012330 버스입니다. 자, 우리 승객분들 함께 해주시는지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빨간 버스라서 좀 걱정이 되는데 비어있네요. 네, 사실 뭐 서현이아부터 뭐 네. 화신 뭐 그리고 많은 뭐 사실상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부품 벤더사들, 협력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밸류체인의 정점에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현대모비스가 가장 이제 핵심 밸류체인에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모비스가
같은 경우는 현대차 이제 대표 자동차 부품 기업이고 계열사이다 보니까 결국 현대차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한마디로 피지컬 AI 기업으로 완벽하게 지금 이제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피지컬 AI의 어떤 확대에 따른 전략적 의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현대모비스가 다른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들 대비해서 그래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선 다이맥스 이제 IPO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선 다이맥스의 그 사족 보행 로봇, 그러니까 로봇 견인 스팟이 또 이제 유럽의 영국의 핵시설 해체 작업에도 현장에 투입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보선 다이맥스의 지금 CEO가 7년 역임 끝에 이번 달에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CEO를 좀 선임하기 전에 결국 IPO의 어떤 추진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의 어떤 강한 반등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특히 피지컬 AI, 휴머노id 로봇 관련해서 역량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그중 상태에서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현대모비스가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휴머노id 로봇의 원가의 최소 30%에서 70% 이상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틀라스 로봇의 어떤 양산에 있어서 현대모비스의 어떤 액추에이터가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밸류체인의 가장 정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간 3만 대 가까운 양산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현대차의 어떤 로보틱스 성장과 함께 현대모비스의 성장도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이제 지주회사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이제 지주회사 대비해서 지금 PBR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자동차 기업들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현대모비스가 다른 자동차 업종 평균 PBR이 4.51배인데 여전히 지금 현대모비스가 PBR이 0.49배 수준, 0.86배 수준이다 보니까 여전히 현저히 저평가 1배 미만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차의 어떤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확실한 탈바꿈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대모비스를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밸류체인의 정점에 있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전고점까지 빠른 달리기 기대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전고점까지 빠른 달리기까지는 몰라도 네. 안정적으로는 전고점이 충분히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3차 3법 개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충분히 저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좀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이 현대모비스의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48만 7천 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7만 6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안정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면 같이 한번 탑승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목표가 48만 7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버스로도 환승하러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노선 가볼까요? 이 버스를 정말 오랜만에 네. 운행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초록버스, 마을버스를 타고 다시 한번 환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초록버스 노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또 함께하면서 초록버스 노선을 처음 타보는데 네. 그렇다면 가볍게 좀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목적지를 아무래도 빨간 버스보단 빨리 도착하는데 최근에 어떤 시장 특성상 오늘 뭐 LG전자도 22% 상승이 하루 만에 나와주고 있는 네. 시장이다 보니까 꼭 목적지를 빨리 도달한다기보다 좀 시가총액이 가볍다 보니까 이슈가 붙었을 때 좀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대가 많고 이번에는 어떤 마을들로 가볼까요? 네, 오늘 시장 대비 좀 견고하고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마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유통, 내수주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나서 피지컬 AI 마을, 그리고 이제 원전 마을을 지나서요. 오늘 다시 한번 전력 인프라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력 인프라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몇 번 버스 타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전력 인프라 버스 번호는요. 바로 199-820 제일 일렉트릭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타볼 버스 제일 일렉트릭 199-820 버스입니다. 함께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초록 노선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가득 차 있네요. 오늘 변압기 기업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 것도 그리고 또 이제 발전기 기업인 GNC 에너지도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뭐 삼성, SK, 하이닉스, 오픈 AI 데이터 센터 투자 얘기가 국내외에 지금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투자가 이제 확대되면서 국내 또 AI 인프라 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연이어서 좀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뭐 변압기 기업들 뭐 발전기 기업들 웬만한 거 다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울트라 컵패시터부터 시작해가지고 MLCC 기업까지 사실상 다 소개를 해드린 상태라서 제2일렉트릭이 이제 후발주자로 마지막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사실 뭐 배선기구 또 그리고 스마트 배전 그리고 스마트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뭐 매출 비중을 본다고 했을 때는 국내가 50%또 해외가 50% 비중으로 실제로 이제 국내 세대 분전만 시장에서 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력 안전 효율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2일렉트릭의 움직임은 북미 최대 전력 인프라 기업인 이튼사와 20년 가까이 파트너사를 구축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튼에 아크 차단기용 인쇄 회로기판 조립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아튼이 북미의 어떤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와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아크 차단기에 들어가는 조립품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튼이 엔비디아와도 함께 지금 이제 AI 인프라 개발에 나서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에도 지금 아크 차단기를 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ESS 사업뿐만 아니라 또 우주 또 데이터 센터에도 결국 이제 이튼사에 아크 차단기가 공급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간접적으로 제2일렉트릭도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결국 AI 인프라 투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순환매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스몰캡 기업인 제2일렉트릭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제일일렉트릭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후발주자로 올라갈 가능성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어디까지 기대를 해도 돼요?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제2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어떤 폭발적인 매출 성장은 나와주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지 않나. 그래서 아무튼 이튼과의 어떤 오랫동안 어떤 파트너십 자체가 지금 이튼이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미국의 지금 대표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해서 AI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센터 관련된 또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간접적으로 제2일렉트릭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함께 코스닥의 스몰캡 기업들, 기술력 있는 스몰캡 기업들까지도 수급이 확산된다고 했을 때는 제2일렉트릭은 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1,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8,9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일렉트릭 추가적인 상승 여력 더 남아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두시고요. 11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더 다양한 전략들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나요? 네, 일단 전일 제가 녹화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요일은 공개 방송을 쉬기 때문에 월, 화, 목금을 진행을 하는데 일단 전일 제가 계속해서 뭐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LG 그룹주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LG 그룹의 이제 피지컬 AI 로봇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LG전자가 피지컬 AI 기업으로 새롭게 이제 대평가를 받으면서 큰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어제 녹화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으니까 전일 녹화 영상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우리 기사님의 밴드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